손흥민이 순간적으로 전광석화 같은 돌파를 시도한 장면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경기장을 휘감은 정적 속에서 빛났습니다. 루키 네프 스타디움에 운집한 5만여 명의 관중조차 그 찰나의 순간에 압도되어 말을 잃은 채 손흥민의 놀라운 순간에 빨려 들어갔죠. 이날 경기는 토트넘 팬들에게는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거의 참혹한 수준의 경기력 속에서 손흥민만이 유일하게 빛났고 그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은 팬들의 분노를 키웠습니다. 결국 일부 팬들은 시간 내어 이런 경기를 보는 것조차 화가 난다며 실망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특히 메디슨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경기 후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강력한 조치가 메디슨의 미래를 암시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언뜻 보기에 어린 유망주들 사이에 문제로 보일 수도 있지만 세부적인 경기 분석을 통해 그 시작점이 메디슨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충격적인 패배가 메디슨과 토트넘의 전반적인 전술에 큰 영향을 줄지 주목할 부분입니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 원정 경기에서 극도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팬들의 우려가 깊어지는 상황입니다. 반면 갈라타사라이는 최근 11경기에서 9승을 거두며 거침없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두 팀의 대비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손흥민은 좌측 윙포워드로 나섰으며 원톱의 솔랑키 대신 유망주 랭크셔가 출전했습니다. 오른쪽 윙포워드에는 부상과 회복의 여유 없이 출전해온 브렌난 존슨이 나섰습니다. 존슨이 계속해서 선발로 기용되는 상황에 일부 팬들은 체력적 소진을 우려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라인업이 전반부터 효과적인 공격 전개를 보여줄지에 대해 회의적 시선을 보냈습니다. 팬들은 랭크셔가 솔랑키와 비교해 득점력이나 공격 전개에서 확실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후반전 교체를 통해 솔랑키가 투입될 가능성을 예상했습니다. 미드필드 구성 역시 실험적이었습니다. 기존의 중원을 책임져온 메디슨과 클루셉스키 대신 유망주 베리바리와 수비형 미드필더 로비 수마가 출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베리바리가 클루셉스키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지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경험 면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고 수비와 연결 플레이에서 부족함을 보일 수 있어 경기의 변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수비 라인은 아치 그리 좌측 풀백 벤 데이비스와 드라고신이 센터백 그리고 우측에는 포로가 나섰습니다. 갈라타사라이는 원톱으로 나폴리 시절 우승 주역으로 활약했던 경험 많은 스트라이커를 기용해 위협적인 공격을 예고했습니다. 또한 토트넘 출신 센터백 산체스를 비롯해 상당수 주전급 선수가 포진되며 갈라타사라이는 이번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갈라타사라이는 유로파리그에서도 수비적인 팀이 아니기에 이날 경기에서도 기존의 공격적인 스타일을 유지하며 토트넘과의 맞대결에 나섰습니다. 경기 시작과 함께 양팀 모두 적극적으로 수비 라인을 끌어올리고 공격적으로 몰아붙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토트넘은 최전방에서의 압박이 느슨했고 중원에서도 조직적인 수비가 무너지는 모습이 눈에 띄었죠. 특히 터치라인에 있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례적으로 크게 분노하며 선수들을 독려하는 장면이 중계 카메라에 잡혀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의 경로 장면을 두고 일부 전문가들은 문제의 원인이 중원의 메디슨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메디슨은 공격력에서는 뛰어난 자원이나 강력한 압박을 하는 상대를 만났을 때 수비적인 기여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토트넘이 쉽게 밀리는 상황이 초래되었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적하며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또한 갈라타사라이는 유럽 5대 리그 중에서도 세트피스를 통한 득점이 가장 많은 팀 중 하나로 유명합니다. 이에 따라 토트넘이 세트피스 수비를 얼마나 견고하게 할지 그리고 이에 맞서 어떤 대비책을 마련했는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로 주목됐습니다. 하지만 전반 5분경 갈라타사라이의 세트피스에서 흘러나온 공이 상대 공격수에게 연결되었고 이 공격수가 왼발 논스톱 슛으로 그대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일부 토트넘 팬들은 갈라타사라이의 세트피스 골 장면을 두고 최상위 리그 수준의 골키퍼라면 충분히 막아낼 수 있었을 상황이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빠르게 선제골을 허용한 토트넘은 이후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고 중원의 벨이 바른 상대의 강한 압박에 밀려 갑작스러운 백패스를 시도해 결정적인 위기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갈라타사라이의 강한 중앙 압박에 메디슨과 베리발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자 최전방 원톱으로 출전한 랭크셔도 위치 선정에서 혼란을 겪으며 공격 루트가 끊겼습니다. 손흥민에게 공이 전달되지 않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손흥민만이 이 답답한 흐름을 풀어줄 수 있는 열쇠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던 전반 18분 마침내 손흥민에게 공이 연결되었고 그는 상대 수비를 벗겨내며 돌파에 나섰습니다. 갈라타사라이 수비진은 손흥민의 돌파를 막지 못해 결국 손을 써서 저지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손흥민은 넘어졌으나 심판은 어드밴티지를 적용했습니다. 아치 그레이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중앙으로 과감한 롱패스를 올렸고
존슨이 논스톱 패스로 랭크셔에게 연결하자 랭크셔가 침착하게 마무리 지으며 동점골을 성공시켰습니다. 토트넘의 이날 경기는 손흥민의 존재가 팀 전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없었다면 토트넘의 공격 전개와 흐름은 상당히 단조로웠을 것이라며 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손흥민은 돌파 공간이 막히자 순간적인 재치로 상대 수비수의 다리 사이로 공을 빼내며 전진했고, 이를 막으려던 수비수는 결국 파울을 범할 수밖에 없었죠. 손흥민과 수비수가 얽혀 넘어지자 아치 그레이는 방해받지 않고 공을 잡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안정적으로 크로스를 올려 동점골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전반 31분경 토트넘은 다시 허술한 수비로 인해 실점 위기에 처합니다. 센터백 드라고신이 공을 다루는 과정에서 뒤쪽에서 접근하던 상대 공격수를 인지하지 못한 채 방향을 돌리다가 공을 빼앗겼습니다. 그 공은 그대로 상대 공격수 오시멘에게 연결되었고, 그는 이를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토트넘은 1-2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전반 39분 갈라타사라이의 오시멘에게 또다시 크로스가 연결되며 토트넘은 1-3으로 끌려가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전반전을 1-3으로 마치자 전문가들은 메디슨의 플레이가 이 경기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메디슨은 수비 가담이 부족한 채 상대의 강한 압박과 몸싸움에 짜증을 내며 공을 끌다 공격 템포까지 늦추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메디슨의 미숙한 플레이로 인해 왼쪽에 손흥민에게 공이 연결되지 않으면서 토트넘의 공격이 무디게 됐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후반전 시작과 함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승리에 대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듯 손흥민을 교체했습니다. 대신 주장 완장은 메디슨에게 맡겼습니다. 전문가들은 주말에 있을 중요한 입스위치 경기에 대비해 손흥민을 쉼으로써 컨디션을 관리한 포스테코글루의 판단이 옳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이 빠지면서 토트넘은 정신적 지주를 잃게 되었고, 팀을 다시 결집시킬 리더십이 메디슨에게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어린 유망주들이 경기 중 흥분하는 것을 자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장단의 역할임을 강조하며, 이번 경기는 메디슨의 리더십 부족을 여실히 드러낸 장면이라고 평했습니다. 경험 부족의 랭크셔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하는 상황에서도 메디슨이 이끄는 주장의 역할이 부재했기 때문에 유망주들이 팀의 안정을 가져오지 못한 점이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됐습니다. 이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 흐름을 바꾸기 위해 메디슨을 교체하고 주전급 자원인 솔랑키, 클루셉스키 그리고 벤 탄굴루를 투입하며 역전을 노렸습니다. 메디슨이 빠진 뒤 후반 68분경 포로가 빠르게 컴백 패스를 올리자 솔랑키가 힐킥으로 연결해 골을 만들어내며 2-3까지 따라붙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토트넘은 2-3으로 갈라타사라이에게 패하며 유로파리그 조별 순위에서 5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경기 후 전문가들은 메디슨이 교체되자 토트넘의 플레이가 정돈되고 공격이 활력을 띈 점을 들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앞으로 메디슨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번 경기는 메디슨이 주전 라인업에 들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 시합이라는 평가가 나왔고, 팬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평가에 대한 공감이 많았습니다. 경기 후 전문가들은 메디슨이 교체된 후 토트넘이 더욱 정돈된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메디슨이 없을 때 토트넘의 공격 전개와 수비 조율이 개선되었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이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졌습니다. 메디슨은 창의적인 공격 자원으로 인정받지만 이번 경기에서 그의 기여는 오히려 독이 되었고, 팀이 필요로 하는 안정감을 전혀 주지 못했습니다. 특히 갈라타사라이처럼 강한 압박과 신체적인 경기력을 앞세우는 팀을 상대로 메디슨의 수비 태도와 경기 운영이 부족한 점이 드러났고, 이는 토트넘 팬들과 전문가들 모두에게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 중반 메디슨을 교체하며 기존 주전 자원을 투입해 공격을 강화하는 전술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메디슨이 빠진 직후 토트넘은 오히려 흐름을 잡았고, 후반 68분에 솔랑키의 힐킥골로 2-3까지 추격했습니다. 이 골은 포로의 빠른 전개와 솔랑키의 날카로운 마무리로 이루어진 만큼 메디슨 없이도 토트넘이 충분히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공격을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이 장면은 메디슨의 팀 내 역할을 제고할 필요성을 증명했으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앞으로 그를 주전에서 제외할 가능성을 시사하게 했습니다. 이번 패배로 인해 토트넘은 유로파리그 순위에서 5위로 밀려나며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메디슨의 비효율적인 경기 운영이 원인이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그의 수비 가담 부족과 공을 끄는 플레이 스타일이 오히려 팀의 발목을 잡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강한 상대와의 경기에서 메디슨의 약점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평가하며, 이러한 점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메디슨을 주전으로 신뢰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으며, 향후 토트넘의 주전 라인업에 그가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전술적 구성이 필요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단순한 패배를 넘어 토트넘의 선수 구성과 팀 운영 전반에 큰 물음을 던진 시합이었습니다. 메디슨의 리더십 부재와 수비에서의 허점은 토트넘이 어려운 경기를 돌파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었고, 결국 그가 빠진 이후 팀의 흐름이 개선된 점은 팬들과 전문가들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컸습니다. 앞으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메디슨을 주전에서 제외하고 보다 실속 있는 자원을 중심으로 팀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